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볼트 영어입니다. 그 유튜브로 제가 당연히 수능 관련돼 있는 수능 영어 연관돼 있는 영상들을 자주 시청하는 편이니까 그에 연관돼 있는 막 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몇 가지들도 있는데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이건 주의해서 봐야 된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당연히 선택해서 보시는 거겠지만 여러분들 구미에 당기게끔 당연히 나와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쉬운 유형들 말고 그러니까 뭐 18번이라던가 19번이라던가 20번 같은 경우 뭐 이런 아주 쉬운 것들은 부분적으로 안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읽으면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게 분명 있거든요. 예, 특정 품사들을 빨리 읽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심경 연관돼 있는 표현들인데 마지막에 있는 심경들이 주로 주되게 이제 그 구분점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후반부를 자세히 읽으면은 당연히 앞에 전반부를 읽을 때에도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일정 어떤 위치만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발췌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런 경우는 좀 가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아니 나 지금 당장 급한데 수능이 한 40일 남았는데 아니 당연히 나 같은 경우 지금 기초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팁을 봐서 잘 찍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보는 게 나는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뭐 그걸 왜 너가 판단하냐. 아 그리고 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석대로 공부해가지고 내년 수능 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또 요거 이유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통계를 이용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대개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통계 연관돼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면은 31번부터 40번 사이에 나와 있는 우리 뭐 2등급이랑 3등급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제 문항들이잖아요. 그 문항하고 연관돼 있는 통계 같은 것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비우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장 6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글의 순서 문제에서 당연히 1번이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그걸 담고 있으면은 그 당연하게 1번 같은데도 이게 왠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안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신 건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막바지 팁 같은 거를 말씀을 많이 주시는 이제 분들 그 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1번에 있는 발췌독 관련돼 있는 내용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당장 내일이 수능인 경우에는 어 일단 맞추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그럴 때는 대개는 또 그게 완전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니까 대개는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은 당연히 수능 때 도움이 되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거나 아니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언제나 이제 수능 시험지가 구성될 때는, 동일한 이제 단어인데 의미가 되게 다른 다이어들을 시험지 전체 구성에 걸쳐가지고,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알아요. 6월이든 9월이든 당장 9월만 보면 어떤 단어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쓰였던 거 같냐면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한 번은 아마 30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동사로 쓰였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수동태로 쓰여서 과거 분사로 쓰였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쓰일 때에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번이었는지 그때는 이제 명사로 쓰였을 거예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처한 어떤 사물들, 처한 사람들 혹은 주제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어에 되게 다이어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어 공부를 좀 지금 하셔야 되지. 이거를 문제를 스킬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만 읽어가지고 풀게끔 해야 된다. 제가 평가원에 뭐 딱히 뭐 제가 뭐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평권에 뭐 들어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제가 따로 들어본 것도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우리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에 있어서는 그 글 전반을 개괄적으로 잘 이해했느냐 아니었느냐를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시험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지문 어느 일부분에 그리고 이거는 늘 있었어요. 어느 일부분에 있는 부분 발췌독을 하면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스킬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입시를 할 때에도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평가원이 상식적으로 그것들을 다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사교육에서 그런 방식의 스킬들을 쓰는 걸 이 평가원 측에서 그러면은 제가 평가원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건 사고 능력 평가하는 거니까 스킬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이 스킬로 풀 수 없게끔 문제를 구성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킬로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뭐 운이 좋아서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발췌독은 특히 이제 등급을 가르는 이제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 발췌독을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5번에서 28번 사이를 풀 때 어차피 이거는 글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나오는 거니까 5번에서부터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3번에서부터 뭐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건 의미가 있는 말들이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면은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31번에서 40번 사이에 어 이런 통계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이 번호를 위주로 생각을 해봐라. 혹은 요 부분에 특히 뭔가 중요 내용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특히 봐라. 요런 것들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당장 그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어 위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부랴부랴 문제 푸는 것들을 막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문제를 푸실 때에는 여러 좋은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저도 당연히 모의고사를 제작하거든요. 듣기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요. 그냥 어 여태까지 이제 문제를 혹시나 한 3개년 정도 기출을 완벽하게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3개년 기출을 조금 오래전에 풀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기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기출을 풀고 나서 분석을 뭐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분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구문적으로 뭔가 지금 남은 시간 안에서 보완할 수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정확한 공부는 가장 효율이 좋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한번 다 풀어보시면은 분명히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외우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 어휘는 그러면 어휘집을 따로 빼가지고 그걸로 하는 게 내가 효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효율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딱 책을 펼치면 바로 나와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수능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어를 외우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야 되냐, 막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수능 시험장 가서도 이 단어가 기억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 그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없을 때는 핸드폰으로 그냥 단어 사전을 찾아서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은 영한사전이나 적어도 영한사전이나 진짜 좋은 건 영영사전인데 그건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아마 못 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영한사전으로 내가 손에 공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난 바로 하는 게 마음이 급한데 빨리빨리 찾고 빨리 해야지 막 이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억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래요. 너무 어떤 정보를 쉽게 습득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습득에 연관돼 있는 그 정보들은 엄청 쉽게 날아가요. 이건 저의 근데 조언일 뿐이니까 뭐 내가 뭐 네이버 사전에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난 조금 더 난 그게 너무 편하다. 난 영한 사전 펼쳐서 뭐 할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대신에 찾아서 보시되 규칙은 정해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찾으시면은 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한영사전을 이제 찾아가지고 한 것보다는 좀 더 단어가 쉽게 머릿속에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내가 네이버 사전으로 했으면은 내가 공책에다가는 적어도 적어놔서 내가 그걸 정리한 다음에 하루에 뭐 몇 번을 보겠다. 몇 번, 그거 시간으로 정해 놓지 마시고 그렇게 단어 양이 엄청나게 많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3 시기까지 이제 적당히 오셨으면은 내 등급이 한 4등급 정도다 이러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습득해 온 걸로 보면 못해도 한 70%는 알 거예요. 근데 30%, 20% 이렇게 부족한 거가 결정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하셔서 내가 손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혹은 뭐 요일을 나눠서 뭐 첫 번째 장이랑 두 번째 장을 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 다음 날에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한꺼번에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누적해서 한번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다 외운 것 같으면 외운 단어들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게 누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필요 없는 정보라고는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발췌독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통계라던가 대개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제가 경계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이제 보게 된 분위기상 이제 내가 더 이상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부터는 감하고 뭔가 이제 찍는 스킬 위주로 정리하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어, 수능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휘거든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어휘는 물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이 존재하지만 어휘 관련해서도 어휘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떤 강사도 다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해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해서 해보는 게 분명 의미가 있을 테니까 꼭 해보시고 그 마지막에 문제 푸는 거는 여러 많은 사설 모의고사 좋은 것들 당연히 있지만 정리해보자면 기출마저 안 푼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해보는 거에 여러분들이 막
너무 몰입하셔서 이걸 빨리 구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기출을 해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해요. 기출을 내가 안 해봤으면. 그리고 요번에 있는 수능은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당연히 9월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9월보다 확실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원래 난이도는 신도 모르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도 출제할 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쉬운 방법이 뭐냐면 출제할 때, 와, 이거 그냥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할 것 같은 걸,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걸 출제하는 건 매우 쉬워요, 사실. 그렇게 출제하는 거는 되게 편한데 정확하게 야 이거 어떤 수치상 이 친구 이렇게 전부 다 갈리게 나와가지고 어떤 친구는 92점 나오고 어떤 친구는 한 80점대 한 20명 나오고 그다음 30점대 70점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시험지를 구성해 봐야지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더욱이 평가원은 이게 그 몇만 단위도 아니고 몇십만 단위로 이제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평가원 입장에서는 9월보단 어려워야 된다라는 압박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출제할 때는 이런 압박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와, 이거 그러면은 어 변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확실하게는 어려워야 되네. 그럼 그 전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으로 더 어렵게 출제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서 조금 어설프게 쉬워지는 것보다는 확실한 변별을 주는 게 좋겠네. 물론 한 6%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요렇게 차이는 줘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9% 넘어가고 이러면 변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1등급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려운 거 몇 개는 섞어 놔야겠다. 근데 그게 예상이 안 돼요. 그게 오답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더더욱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어려울 텐데 거기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해설을 보더라도 혼동될 때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봐도 어려운 거를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전혀 감도 못 잡겠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단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되 그 단어는 어떤 거 위주로 보셔야 되냐? 최근 3개년 기출로 나와 있는 평가원 기출들 다 정리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의미 있게 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1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